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러스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사업 환경에 처해져 있고 이 사업 환경이 우리 플러스 사업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목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쵸? 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을 알고 사업을 끌고 간다면, 우리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우리가 사실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 걸 떠나서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대적인 변화를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1인 가구 시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그쵸?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100세 시대, 베이비 부머 세대의 가난, 노후 준비 부족. 너무 많이 들어봤던 시대적인 변화의 키워드들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찾아갈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전자산 부동산. 부자의 1% 인구가 80%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어떤 개발이 이슈화되고 있고, 어, 동일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수익을 주는 아이템을 가지고 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가치는 매우 달라집니다. 이런 거죠. 부동산을 갖기는 쉬우나 그 부동산에서 돈을 버는 아이템을 넣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금융, 이 투자 상품이나 이런 안전에 대한 부동산 상품이나 이제 어떤 이제 투자 상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잃어봤어요. 그죠? 폰지도 당해보고 또 뭐 주식도 내가 해보려고 했지만 손해를 봤고 보험도 가입했다 중간에 깨면서 손해를 보고 또 코인을 해봤지만 또 코인에 손해를 보고 부동산 했지만 또 끝물에 들어가서 손해를 보고 이렇게 부동산이든 금융이든을 다 떠나서 이 투자 상품에 대한 어떤 이런 안정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죠. 그죠? 자, 부동산에 금융상품이 결합된 선진상품이 계속 출시되고 있어요. 자, 부동산을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는 디지털 ABS, 또 코인처럼 할 수 있는 STO, 또 부동산을 매월 5에서 10% 배당을 받는 부동산 리츠, 그 다음에 배당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ETF,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결합을 했든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산업과 결합을 했든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나온 상품들을 파생 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블랙골드 플러스를 제가 소개를 드려볼 건데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건지, 상품 모델은 어떤 게 있고, 사업성은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대적인 변화는 말씀드린 키워드 1인 가구 증가, 100세의 수명, 베이비 부머 세대의 가난, 노후 준비 부족, 그죠? 자, 혼자 사는 세상이 됐어요. 나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너도 혼자 살고 쟤도 혼자 사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자, 뭐라 해죠? 혼자 사는 거? 자발적 독거? 뭐, 독립. 자, 혼자 사는 세상 1인 가구 비율이 34.5%를 차지했어요. 22년도 기준으로. 자, 노인들의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죠? 2030년이 되면 인구의 40%가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되고요. 출산율은 이미 0.6명으로 떨어진 지 오래됐어요. 이거 이하로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는 AI의 세상이 돼서 챗 GPT가 인간보다 월등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은 어쩌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사실 공포심마저도 느껴지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보다 더 전쟁 같은 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과거에는 전쟁이 인간을 괴롭게 만들었죠. 그쵸? 지금은 내가 남은 시간을 앞에서 말한 혼자 사는 세상, 노인들의 세상, AI 세상, 이런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서 어떻게 밥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이것이 사실 전쟁보다 더 전쟁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돈이 있으면 될까요? 친구가 있으면 될까요? 인공지능이 있으면 될까요?
인공지능, 도움이겠죠. 자, 아무튼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해야 되는 세상이 돼버렸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본주의 시대는 돈이 최고인 세상이잖아요. 그쵸? 근본주의는 이 금이 최고인 세상이었고요. 자본주의는 자본이 최고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죠? 자, 지금은 돈이 최고인 세상이에요. 돈이 이 명예를 사는 세상이죠. 양반이 되는 세상. 자,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이 내가 가진 돈을 일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돈을 지배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자, 그죠? 첫 번째 원칙, 안전하게 배당이 나오게 하는, 그리고 가치 상승이 되게 하는. 안전하게가 제일 중요하죠, 안전. 그쵸?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사람들은 이미 뭐 우리보다 배당 더 많이 주는 데 있어요. 엄청난 배당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회사 3년, 4년 가도록 살아남아 있습니까? 담보 주는 회사가 있대요. 근데 그 회사 담보가 서울시내 한복판에 수익성 좋은 담보입니까? 저기 지방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맹지 지분 나눠준 거 아니었어요? 자, 우리는 그런 일을 해보지 말자는 거죠. 안전하게 배당이 나올 수 있고 가치도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예적금 안전하죠? 가치 상승이 되나요? 이자는 나오지만 약간 나오죠. 펀드 가치 상승은 되는데 안전하진 않죠. 자, 주식 가치 상승은 되고 배당도 나오지만 안전하진 않아요. 자, 부동산 안전하게 월세 받으면서 가치 상승할 수 있죠. 유일하게 내가 살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가 있죠. 그죠? 부동산이 내가 소유하고 사용하고 수익을 내면서 가치가 올라가요. 일반적인 물건들은 감가상각이 되죠. 얘는 가치가 올라가요. 그쵸? 자, 이처럼 부동산이 우리가 앞서 말한 안전하게 배당이 나오는 가치 상승이 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년 넘게 재무 컨설팅 관련된 그 조직 관리부터 기획을 해왔잖아요. 자, 그런데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요. 고객한테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게 금융상품이었어요. 근데 고객은 금융상품 말고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무게감 있고 좀 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걸 찾습니다. 그게 매우 아쉬웠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회사를 설립해서 부동산을 중점적으로 포트폴리오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어요. 자, 세 가지 또 있죠. 사업에 투자하자. 전문가를 고용해라. 같이 하라.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그쵸? 자, 사업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건 뭐죠? 시대적인 어떤 방향에 맞는 이런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주식이나 지분에 투자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예. 전문가를 고용해라. 너가 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돈을 줘서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게 이렇게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같이 하자. 전문가도 전문가와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을 엮어서 사업이라고 하는 걸 같이 해보자 이런 뜻으로 저는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어떤 전문가 구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저는 이제 20년 이상 금융회사에 근무를 했고 영업부터 조직관리부터 기획부터 다양한 것들을 제가 잘해왔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자, 저희 회사 이원석 부사장님은 부동산 토탈 프로젝트 매니저 일을 해왔고요. 부동산의 증권화 구조와 여러 가지 운영 총괄들을 했습니다. 자, 증권화는 뭐냐면 부동산을 수익화하는 과정에 증권사와 연결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금융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해오셨고요. 박철홍 대표님은 이제 부동산 법률 총괄 이런 거를 이제 해오신 실무, 현장 실무를 주로 하고 계십니다. 송병호 전무는 이제 경영관리, 인사조직 업무를 맡고 있고요. 이성진 부사장님은 이제 광고, 홍보, 마케팅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헤드들만 잠깐 소개를 좀 드려봤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바람 불 때 연 날린다. 이 말이 뭐죠?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려야 쉽게 어린아이도 연을 날려서 쉽게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연을 날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재테크나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시대적인 부분들을 반영해서 투자를 해야지만 내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시대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개발도상국인가? 선진국의 진입인가? 그쵸? 우리는 언제까지 개발도상국이었고 언제까지 선진국이었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그래서 지금 내 현상이 내 상황이 그렇구나를 아실 겁니다. 자, 경제 성장이 5% 이상 되는 시기를 개발도상국이라고 합니다. 자, 경제 활동 인구가 많고요. 이제 경제 활동하는 인구가 언제부터인가요? 25세 이제 정확히는 19세부터라고 합니다. 19세부터 55세까지를 경제활동 인구라고 해요. 근데 지금 고령화 되면서 이게 좀 늘어졌죠, 뒤로. 어찌됐든 이 경제활동 인구가 인구의 중간층을 차지하고 소비가 많은 세상이에요. 공장이 막 돌아가고 돈이 많이 도니까. 지식이나 학벌이 부와 연결되는 세상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세상이었어요. 의사, 판사, 검사 이런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세상. 서울대 나온 사람이 대학을 안 나온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세상. 자, 개인의 성실함만으로 부의 추월이 가능했어요.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투잡, 쓰리잡 해서 돈을 벌면 일정한 부의 추월이 가능한 이런 시대였어요. 자, 이런 시대. 3만 불 이하 시대죠. 이렇게 3만 불 이하 시대. 우리나라 언제였냐? 2017년도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3만 불이 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3만 불은 전라도 순창에 이런 동네가 아니고요. 대도시 중심의 인구의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3만 불 시대가 2017년에 넘었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이었다는 거죠. 그죠? 자, 2017년 이후에 이때는 어떤 금융상품이 유행이냐면요. 간접투자 상품, 보험, 예적금, 펀드, 변액 이런 게 인기가 있습니다. 자, 공모형 상품, 공모형 펀드, 공모형 이런 어떤 채권 이런 공모형 상품이 인기가 있습니다. 네. 자, 물류 산업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화장품, 그 다음에 무슨 이마트, 홈플러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물류사업, 화장품 매장, 그 다음에 올리브영부터 이런 물류 사업이 발달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이제 선진국으로 넘어왔어요. 자, 선진국은 어떤 게 선진국이냐? 국민소득이 4만 불, 5만 불, 3만 불 이상 넘어가는 걸 선진국이라 하잖아요. 그쵸? 우리나라가 2017년에 이미 OECD에 가입을 했어요. 선진국의 지표라고 하죠. 경제 성장이 3% 이하로 안정화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경제 활동 주체가 고령화되고요. 자산의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심화돼요.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쉽지 않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일반적인 성실성으로는 부의 추월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특이한 아이템을 갖고 온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서는 어려워졌습니다. 지식의 평준화, 정보의 평준화, 기술의 평준화로 규모의 경제가 승자가 되는 승자 독식 시대가 됐어요. 1등이 모든 걸 갖는다. 이게 성립이 되는 시대가 지금 선진국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이 투자가 훨씬 경쟁력이 있는 규모의 경제가 승자가 되는 이 시대가 돼버린 거죠. 자, 이 시대에는 2030년대 우리나라 국민소득 5만 불이 된답니다. 지금 2024년이에요. 그죠? 세월이 금방 가요. 그죠? 이 시대에는 어떤 금융상품이 인기가 있냐? 파생상품, 배당형 상품의 대중화. 왜? 고령화되니까. 배당 주는 상품이 좋은 거예요. 리츠, ETF, 그죠? 부동산,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유료 투자 자문의 대중화됩니다. 내가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래서 돈을 내고 수수료를 주더라도 내가 자문을 받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받을래? 이런 시대가 열려요. 사모형 투자 상품이 발달합니다. ETF, 리츠, STO, 디지털 ABS, 자, 모두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이죠. 물론 음악이나 미술로도 STO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모두 대체로 부동산과 관련된 상품들을 의미하죠.
자, 부동산의 고급화, 공동화 현상이 벌어져요. 자, 점점 고급스러운 부동산. 제가 이런 게 아이러니했었어요. 월급이 350만 원이에요. 투잡해가지고. 잠도 안 자요. 근데 이 사람이 월급 150만 원짜리 오피스텔 월세에 삽니다. 왜 거기 살까요? 자기 가치예요. 자기가 거기 살아야 보상받는 거 열심히 산 거예요. 결혼도 안 해요. 저축도 안 해요. 자, 부동산은 점점 고급화됩니다. 저렴한 지주택 이런 거 팔기 어려워요. 근데 하이엔드 오피스텔 오픈해갖고 몇 달 만에 다 분양돼 버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공동화 현상 점점 도심으로 몰리고요. 점점 좋은 데로 가고요. 점점 규모가 큰 데로 가고 있어요. 작은 건 죽고 있어요. 자, 규모의 경제가 승자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플러스도 모여서 작은 돈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힘이 없어요. 근데 이 돈이 모여서 10억, 20억, 100억은 힘이 있어요. 이런 돈을 만들어서 승자 독식 시대를 우리도 발을 한번 걸쳐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신설동의 오피스텔 저희가 에어비앤비 넣어서요. 97억짜리 오피스텔을 200억에 가치 상승을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97억 중에 자금은 30억밖에 모으지 않아요. 해외 관광객이 1년에 3천만 명이 온답니다. 2030년에 오세훈 시장이 2030년까지 3천만 명 오라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70%가 서울에 머물다가 근데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숙박 사업이 부족해요. 호텔은 굉장히 비싸서 안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방 하나짜리가 아니라 투룸, 쓰리룸 가족 단위로 들어와요. 와서 상당한 기간들을 체류하고 가요. 외국 관광객이 70%가 서울에서 머물다 가요. 어디서 머무냐? 동대문구, 중구, 인사동, 강남에 머물다 가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저렴하게 해서 부킹률 100%로 가잖아요. 그러면 월 6,800만 원이고 6,800만 원 곱하기 25%, 25를 더하면 이 건물의 가격은 204억이 됩니다. 97억짜리 사서 200억짜리 만드는 게임이에요. 그쵸? 몇 배 올랐습니까? 그쵸? 2배 올랐다고 볼게요. 그런데 여기 67억은 65억은 대출이에요. 그럼 30억으로 200억을 벌었다면 나는 몇 번 번 겁니까? 7배 벌었습니다. 맞죠? 세금 빼도 5배 벌었을 겁니다. 그쵸? 이자 내고 한 거 다 빼도. 이게 부동산 투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00원에 사서 120원에 파는 게 아니고요. 100원에 사서 200원에 파는데 거기 대출까지 계산하면 기본이 부동산은 최소 5배 장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동산에 단점이 있어요. 사업을 시작해서 수익 실현까지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돈이 자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년에 이 수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3년에서 5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여서 공동으로 투자해서 이 수익 가져가자는 거예요. 플러스 되는 거는 저희 홀딩스가 가져갈게요. 마이너스 되는 것도 홀딩스가 책임질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은행 수익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익 가져가면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닐까요?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부산의 미남역 아파트도 분양을 합니다. 자, 부산에만 저희가 아파트 분양을 할까요? 아니요. 전국에 아파트 분양을 하겠죠. 자, 금고 대여 사업도 합니다. 은행이 일주일에 지금 이게 2020년 통계예요. 작년 통계로요. 1년에 480개가 사라졌어요. 자, 9.2개가 일주일에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은행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른 건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자들한테 대여해주던 금고 대여 사업은요. 온라인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은행이 금고 대여 사업을 안 할까요? 왜? VIP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해줘야 돈을 들여오잖아요. 한 사람, 그죠?
3,000명 모으는 것보다 한 사람 들어오는 게 낫거든. 그럼 금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금고 대여 사업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점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소득이 5만 불까지 올라가잖아요. 금고 대여 사업은 일반화될 수밖에 없어요. 수요는 늘어나는데 실제 금고는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이 금고의 비즈니스 포인트예요. 우리가 금고 대여 사업을 해요. 분양하셔도 되고요. 지분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실제 소비하셔도 되고요. 은행을 소개하셔도 되는 거예요. 내가 써도 되고요. 위탁해도 되고요. 빌려줘도 되는 겁니다. 자, 금고 이렇게 생겼어요. 눈물의 여왕에 지금 금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단독으로 하든 뭐 수장고를 쓰든 이렇게 캐비넷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88, 44, 44 이렇게 두 가지 타입. 이렇게 작은 건 안 나간답니다. 여기 12cm, 24cm짜리인데요. 요거 안 나간대요. 그래서 저희는 요렇게 하고 룸 형태하고 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드려 볼게요. 자, 이거 말고도 뭐 소득공제 벤처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상품이 다양하면 좋을 것 같지만 영업하는데 도대체 무슨 설명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다양하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고객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만 파악을 해서 와서 그 담당 매니저한테 또는 담당 그 지점장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회사에 있는 금융상품을 그분들이 추천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쵸? 플러스에는 매니저도 있고 지점장도 있고 본부장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위 관리자에게 상품을 물어보세요. 상위 관리자분들은 공부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자, 통계를 한번 볼게요. 자, 부자가 활용하는 첫 번째 부의 성장은요, 목표 금액을 설정을 하는 거래요. 평균 126억을 설정을 한답니다. 자, 우린 10억도 지금 못 모아봤는데, 126억을 언제 모아? 여러분들이 남은 생이 10년이 남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자가 활용한 첫 번째 부의 성장 동력은 부채 사용이에요. 자산이 많을수록 활용하는 부채의 규모가 컸어요. 자, 10억짜리 아파트는요, 6억의 대출을 받겠죠. 6억도 막 진짜 벌벌 기잖아요. 그쵸? 매월 내야 되는 돈이 뭐 400만 원이야. 난리 나죠. 그쵸? 그런데 100억짜리 빌딩을 살 때 부채가 60억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부자일수록 부채의 규모가 커요. 근데 재미난 얘기 해드려 볼까요? 10억짜리 사서 6억 부채를 해서 내가 20억에 팔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100억짜리 사서 거기 수익 사업을 넣어서 내가 200억에 파는 건 가능해요. 그럼 부채가 60억이라고 하면 내가 40억으로 200억 벌었어요. 5배 벌었네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이 원리. 가난한 사람은 집으로 재테크하고요. 집이 전 재산이에요. 부자는 집이 일부예요. 수익성 부동산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진 돈이 100억이 없다면 아니 10억, 20억이 없다면 1,000만 원, 2천만 원으로 지분 투자하셔야 돼요. 자, 부자가 활용한 네 번째 부의 성장도는 자산 배분이에요. 총 자산이 많을수록 금융에서 부동산을 자산을 배분해 갑니다. 왜? 내가 사용하면서 빌려주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여러분, 미남역에 있는 아파트 내가 들어가는 돈 3,400만 원밖에 없어요. 심지어 입주할 때 전세 돌리면 내가 내는 돈 다 찾아서 내가 내는 돈 빵이에요. 이자 몇 푼 낸 거밖에 없겠죠. 근데 5, 6년 후에 다시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잖아요. 계속 못 먹어도 1억이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진짜 투자 아닙니까? 거짓말 같다고요?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돈을 벌어요. 한국의 부자는 부동산을 향후 유망 투자처럼 보고 있어요. 현금 자산을 모으면서 현금 자산을 모으면서 투자 시기를 살피고 있고요. 한국의 부자는 거주용 부동산과 거주용 외 부동산 투자에서 모두 수익을 경험한 게 많아요. 일반인들만 거주용 부동산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죠. 가진 게 그만큼이니까. 그렇죠? 이제 함께 투자해서 수익성 부동산에 대해서도 같이 벌어봤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금융자산 300억 이상 있는 초고 자산가는요, 8,600명이고요. 총 인구의 0.02%이고요. 보유 금융자산이 그들이 1,348조를 갖고 있어요. 가계 금융자산 27%예요. 총 금융자산이 27%를 이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이 8,600만 명이 5천만 명의 10분의 1이죠. 그죠? 예, 5천만 아니 100분의 1인가? 아니. 자, 부자라고 하면요. 자기 집이 있고 금융자산을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해요. 이 부자가 2020년 이후로 매년 8%씩 증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나는 아닌데, 그죠? 이렇게 부자가 8%씩 증가하냐고요. 그죠? 신흥부자의 증가 원인이 뭔지 아세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예요.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해요. 신흥부자들이.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내가 혼자 안 되면요. 레버리지를 최대한 이용해서 부자를 합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해요. 이게 신흥부자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블랙골드가 책임감 가지고 사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자본을 대세요. 작든 크든. 그리고 우리 같이 나눠요. 블랙골드가 버는 돈의 80%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요. 저희 20% 가지고 충분해요. 플러스 알파로. 자, 이렇게 우리 같이 사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 사업이 왜 태어났고 이 시대에 우리와 같은 공동투자 플랫폼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렸어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 리더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어서 간략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요. 저는 오늘 이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